설 연휴를 기점으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 저희도 해드린 적이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짚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숫자에는 다소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2월 중순부터 도입될 새로운 백신 노바백스에 대한 관심이 더불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원래 노바백스는 승인이 날 때 교차 접종과 부스터샷 용도로는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바백스 승인을 기다리셨을 거고 이미 1, 2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나는 부스터샷은 노바백스로 맞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기자 리포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음 달부터 사용될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우리 몸 스스로 돌기 단백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 달리 돌기 단백질을 밖에서 만들어 우리 몸에 주입하는 합성 항원 방식입니다. 비형 간염이나 자궁경부암 백신에도 사용된 익숙한 방식이다 보니 이상 반응을 걱정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노바백스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백신을 맞았다가 이상 반응이 있어 2차 접종을 받지 못한 불안전 접종자들입니다. 3일째는 창자가 막힌 것 같다. 응급실에 가니까 정말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한 2주가 걸렸어요. 혹시나 이게 백신 작용 기전이 다르면 혹시 희망이 있지 않을까. 현재 노바백스 백신은 기본 접종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일부 불안전 접종자에게도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생명을 위중한 그 아나필락시스를 제외한 나머지 그런 경증 이상 반응을 보였던 경우에서는 대체 백신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비형 간염 백신이라든지 폐렴구균, 인두종 그리고 이제 대상포진 이런 백신을 맞고 이제 특이 반응이 없었던 분들이라면 방역 당국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노바백스 백신의 교차 접종 임상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활용 범위를 추가로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TBS 백창은입니다. 네, 방금 보신 리포팅처럼 교차 접종을 금지한 부분 그리고 3차 부스터샷의 사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이제 2월 둘째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연휴가 끝나고 나서 구체적인 노바백스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연휴 전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 노바백스 백신이 연휴 후에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일단 방역 당국은 기존의 백신 접종을 아예 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1차 접종과 2차 접종에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거든요. 원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때도 그 용도로 사용 승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겠습니다만은 이 1차, 2차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2차 접종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리포팅에서 백창 기자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불안전 접종자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노바백스 백신이 허용이 되면은 가장 먼저 팔을 걷어올릴 분들이 바로 그런 불안전 접종자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백신 접종 자체에 거부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백신 접종을 마무리를 못한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노바백스 백신의 가장 큰 수요자일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지금 방역 당국이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 교차 접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비판하고 또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 백창 기자의 리포팅도 이 준비가 되었던 상황이고요. 실제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접촉한 그리고 백창은 기자가 개인적으로 접촉한 다수의 백신 전문가들이 1차 때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1차, 2차 혹은 2차용으로 교차 접종으로 노바백스 백신을 맞는데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이제 공통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견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방역 당국도 이런 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으로 간주를 해서 1차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혹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메신저 RNA 방식의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도
교차 접종으로 노바백스 백신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걸 허용하려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 의결을 걸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전문가들을 소집을 의뢰한 다음에 그분들의 최종 결정을 받아서 다시 교차 접종을 허용하는 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네.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용어가 약간 좀 헷갈려가지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교차 접종 이런 용어는 일단 잊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노바백스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일단 두 부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부류. 그러니까 교차 접종은 생각하지 마시고 두 부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아예 18세 이상인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 그러니까 1차가 되었든 2차가 되었든 mRNA가 되었든 뭐 다른 백신이든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인 거죠. 18세 이상으로서 이분들에게 백신을 신규로 1차, 2차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는 다른 백신은 모르겠고 노바백스에는 맞고 싶다 이러면은 18세 이상으로서 백신 접종을 여태까지 안 하신 분, 이분들은 노바백스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교차 접종을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떤 백신을 1차 접종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 화이자가 되었던 모더나가 되었던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되었던 상관없이 1차 백신 접종을 뭔가를 하셨어요. 그러는데 당신 자신이 부작용이 좀 심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거는 한 번 더 남아 있잖아요. 2차 접종까지. 그러는데 그걸 무시하고 백신 접종을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백신 접종을 안 했다고 보고 이분에게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1차, 2차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교차 접종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차 접종이라고 볼 아무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백신을 1차 백신으로 접종을 했는데 그 백신에 부작용이 있어서 덜컥 겁이 나셨던 분들은 그냥 당국이 결정만 하면 됩니다. 그 1차 백신 맞았던 것을 무시하고 그냥 노바백스로 2, 3차 백신 접종을 하면 돼요, 이제. 그런 다음에 향후에 부스터샷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남잖아요. 부스터샷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당국이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은 반영하겠다. 이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죠. 두 가지. 하나는 아예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에게 접종하시는 방법. 두 번째는 1차 하셨는데 부작용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그거 무시하고 두 번에 걸쳐서 노바백스로 백신 접종하는 방법. 둘 다 첫 번째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은 전혀 문제가 없죠. 이제 두 번째 경우 이거는 방역 당국이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맞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 맞았지만 이 부분을 무시하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의학적으로는 전혀 문제 문제가 안 됩니다. 없을까요? 이건 전혀 문제가 되죠. 근데 사실 그 대목은 조금 우리가 방역 당국의 결정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좀 갑론을박이 있어요. 왜 갑론을박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1차를 접종하신 다음에 2차를 접종 안 하신 분들과 지금 노바백스 백신과의 접종 간격이 거의 1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와 방역당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할지 아직 지금 가닥이 안 나왔는데요. 방금 설대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아스트라제네카 1차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노바백스 1차, 노바백스 2차를 접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수가 있는 거죠. 연말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1차 접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근데 아직까지는 1차 접종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분이 2차 접종 마무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 접종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을 노바백스 백신으로 그냥 교차 접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안이 지금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안이 나오면은 확실하게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가닥을 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1차 때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신 분에게도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합의를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하나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그 부분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거는 저도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시작한 지 오래됐고 면역력이 이제 많이 낮아졌을 테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다시 노바백스로 그냥 새롭게 맞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당장 뭐 한두 달, 두세 달 전에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았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좀 항체가 높게 형성이 돼 있을 거고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아마 기간을 따지긴 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백신, 화이자도 3 내지 4주, 모더나도 3 내지 4주, 그 다음에 노바백스도 3 내지 4주지 않습니까? 노바백스는 지금 3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1일. 그러니까 네네. 1, 2차가 간격이. 지금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3, 4주라고 네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1차에서 2차가 한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일에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으신 분이 한 달 정도만 지났다고 하면은 그냥 노바백스로 접종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노바백스로 접종을 하고 나서 또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2차 백신을 접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신 접종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제 총 3번째를 맞는 거잖아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역 당국이 방금 그런 기간에만 결정을 해서 앞쪽에 거를 무시를 하고 노바백스로 다시 접종을 한다.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심지어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사고로 인해서 원래 용량보다 많이 접종한 분들도 있었잖아요. 예. 제가 약과 달리 백신은 안전하다 그랬잖아요. 네. 또 고용량을 맞아도 크게 문제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신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유지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1차 접종을 하고 났을 때는 면역이 크게 생기지는 않아요. 프라이밍이라 그래서 몸이 다음에 백신 접종을 했을 때 면역을 더 키우기 위한 어떤 준비 상태에 돌입한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을 하고 시간만 한 달 정도 지나게 예. 되면은 첫 번째 거 무시하고 그냥 노바백스로 1, 2차를 그대로 가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방역 당국이 잘 아는 내용이니까 아마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 취재 후기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1차를 접종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굉장히 심한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2차를 접종하지 못하신 분 익명 인터뷰가 예. 나왔잖아요. 그 인터뷰를 하신 분이 의과대학 양리학 교수님이세요. 그렇게 보였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멘트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본인 입장에서는 답답하시겠어요. 왜냐하면은 거의 1년 전에 아스트라제네카 1차를 접종하고 나서 어쨌든 간에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2차를 접종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병원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맞기는 하셔야 되고. 접종을 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접종을 못하기 때문에 노바백스 백신만 기다렸는데 문제는 노바백스 백신은 교차 접종을 허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일단 처음에는 내놓았으니까. 근데 정부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애초에?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없어서 단지 데이터가 없기 예.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제 학문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교차 접종도 데이터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일부의 데이터 풀러서 학문적으로 아는 것이 접목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도 백신 자체가 안전하기 때문에 학문적인 성과를 적용하다 보면 전문가들이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노바백스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점이 많고 부작용이나 이거를 실제로 경험하셨던 분들, 걱정이 있는 분들에게 노바백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예. 선택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그냥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결론만 내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저는 1차 백신 접종을 해서 후유증이 있었던 분들은 1차 백신 접종을 무시하고 기간만 좀 따져서 바로 노바백스로 백신 접종하는 그 방향,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설도 교수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그 1차 때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백신 접종을 했던 그냥 그 이력을 무시하고 그냥 노바백스를 1차, 2차로 접종을 해도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백신의 안전성이라든가 백신 접종과 관련된 상식의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고 제가 만난 다수의 전문가들도 실제로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견들을 좀 모아가지고 질병관리청이 좀 자신 있게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성 면에서는 그런데 효과 면에서는 어떨까요? mRNA 계열을 원래 예전에 저희가 할 때는 예를 들면 화이자를 1차 맞았던 분이 모더나를 2차 맞으면 효과가 훨씬 더 높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3차의 경우에는 방식이 다른 노바백스보다는 그냥 모더나로 맞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지금 이거는 있는데 또 얘기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1차 화이자, 2차 화이자, 3차 노바백스를 맞는 거는 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는데 1차 화이자를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1차 화이자를 맞았을 때는 면역이 많이 안 생겨요. 그런데
2차를 노바를 맞고 3차를 노바를 막는 거는 상당히 괜찮아요. 아, 그래, 이거는. 그 조합은 이 괜찮다. 조합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차 화이자 또는 1차 모더나, 1차 아스트라, 그다음에 2차를 노바, 3차를 노바, 이거는 선택이 다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에는 뭐를 맞았든지 상관없이 부작용이 네네. 있었던 분들이 이후에 안 맞았다 그러면 1차를 무시를 하고 2, 3차를 노바를 맞는 것은 상당히 좋은 선택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문가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청에서 회의를 아마 전문가들 회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쉽게 결론 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차를 mRNA 계열 백신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나는 부스터샷을 노바백스로 맞고 싶다 하는 분들은 맞아도 뭐 효과가 조금 떨어질 뿐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방역 당국이 이것은 데이터가 있기 전에는 부스터샷은 허용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미국에서 이 결과가 나오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의 결과는 이거죠. 1차 화이자, 2차 화이자, 3차 노바. 예. 또는 1차 화이자, 1차 모더나, 모더나, 2차 모더나, 3차 3차 노바백스 예. 이런 거를 결과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과가 나오면 방역 당국이 결정해서 하겠다니까 이거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근데 하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똑같은 부스터샷을 비용을 들여가지고 비용과 자원을 들여서 접종하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걸 접종하면 좋잖아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나 모더나 혹은 화이자, 모더나 등등의 이 메신저 RNA 백신 조합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차를 노바백스로 접종을 해야 하는 자기는 화이자인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터샷은 노바백스를 접종하고 싶은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3차를 안 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바백스 맞는 게 3차를 맞는 게 낫고 안전성 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또 우리나라는 지금 노바백스 백신이 거의 4천만 명분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바백스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조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리포팅에서도 고대 안암병원 감염내과의 김선빈 교수께서 네. 이런 주사를 접종했을 때 예방 주사를 접종하고 나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분은 노바백스 백신을 맞았을 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형 감염이라던가 뭐 인두종발, 폐렴구균이라던가 아니면 흔히 우리가 대상포진. 자궁경부암이라고 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든지 대상포진 이런 것들이 다 왜 언급을 하신 거냐면 그 방식이 바로 노바백스 백신 만드는 플랫폼으로 만든 방식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백신을 접종했을 때 큰 문제가 없었던 분들은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했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접종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이제 전문가로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것도 좀 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역 당국이 좀 더 강하게 나가야 할 부분이 노바백스와 관련해서 청소년 관련 접종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좀 움직임이 포착된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저는 방역 예. 당국이 좀 기민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방역 당국이 생각하기에는 화이자 백신이 호용이 되어 있으니까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을 때 심근염이나 심낭염 부작용 사례는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그다음에 사망까지 이른 사례도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많은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학부모들을 우격다짐으로 눌러서 화이자 백신을 아이들을 맞추라고 자꾸 할 게 아니라 다른 옵션이 있으면 그 다른 옵션을 좀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식으로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재빠르게 이 소규모 임상을 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으면 노바백스 백신의 연령대를 청소년으로 좀 낮춰가지고 청소년 백신 접종에도 노바백스 백신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진짜 운영의 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을까요? 방역 당국은? 제가 우리 강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 약간 착오가 있어서 정정을 예.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고 심근염으로 사망한 경우가 우리나라에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대 젊은 병사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심근염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10대입니까? 네네네. 이제 이거 약간 착오가 있을 예. 것 같아서 제가 정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방역 당국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네, 기민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은 제 2년 동안 어쨌든 간에 백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할 수 없는 게 있는 대목에서는 재빠르게 좀 네. 이게
그 대응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좀 그렇죠. 추진을 해보자라는 예. 거죠.